이리 오너라. 박수도 무성의하겠지. 이태훈 형. 내가 김태훈이라고 또 해야지. 팝칼럼니스트. 좋고 한 거야 지금? 네. 이야, 맞습니다. 네. 많이 늘었다 이제. 네. 사실 이태훈 형이랑 내가 이제 뭐 제 성향을 알겠지만은 계속해서 제가 이태훈 형 거를 가서 내가 놀리죠. 너 채권쟁이야. 채권쟁이야. 그러면서 하지만 사실 이태훈 형한테 정말 화장실 갈 때도 맨날 물어보는 거. 오늘은 채권 시장 좀 안정화됐니? 그게 내가 매일매일 물어보지 않니? 거의. 네, 맞습니다. 채권 시장. 제목이 Don't Fight the Government인데 이것도 결국 채권 시장 안정화시키는 거잖아. 맞습니다. 채권 시장 안정화가 이제 될 것 같고요. 될 것 같아 진짜? 네. 여전체 같은 거 거래 좀 되니? 네, 거래가 아니라 발행이 되지. 네, 발행은 이제 충분히 되고 있고 이제 거래도 아무래도 좀 은행 계열 이제 캐피탈. 우리가 왜 이렇게 여전체 이거 얘기하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신용 경색 여부를 하는 좀 약간 온도계 같은 거 아닐까? 그렇죠. 맞지? 아무래도 유동성의 효과에 이제 가장 반응이 강하기 때문에. 2주 전쯤에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이태훈 형이 나한테 센터장님 오버하지 마세요. 안 되고 있어요. 막 이랬었단 말이야. 근데 확실히 안정화됐고 주식시장이 선반영하거든. 네. 주식시장은 지금 저희 채권시장 쪽에서 계속 우려하던 이것 때문에 터질 거야 했던 어떤 국내 어떤 채권시장의 안정화 정도는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아니야?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너 왜 그래? 또 이거 혹시 예. 모르는 건데. 잘하고 있냐? 이 정도면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그래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관점을 얻어주냐에 따라 다르죠. 하여튼 한마디도 안 줘요. 네. 인간들. 그래 들어봅시다. 네. 그래서 이제 4월 22일에 이제 그치? 사실상 이제 5차 비상 정책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요거. 네.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제목이 이겁니다. 이런 거 그냥 프린터에서 별거 아니니까 어떻게 뽑으면 되는지 가르쳐드려 이거. 금융위원회 이제 보도 자료에 있습니다. 보도 자료 가시면 뽑아가지고 보시면 돼요. 4월 22일 날 별거 없습니다. 발표했고요. 네. 제목이 이제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기형체정부랑 고용노동부랑 네. 다 같이 연관 기업들이 그 합동해서 했는데 회사 측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13페이지 내용이고요. 이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이제 최대 40조 원 플러스 알파의 규모로 이제 설치하고 운영하겠다. 나는 이게 상당히 그래도 정부가 나름대로 네. 잘했다 보았어. 그 제목부터 잘 정했다. 네. 기간산업 그치. 예. 듣기에는 참 되게 너도 그럴듯해 보이죠. 그럴듯하다고. 너도 이러다가 너희들이 왜 그럴듯하기만 하고 형은 되게 좋게 보이는데 그래 얘기 좀 해보자. 그래 해봐.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이제 그게 이제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15페이지 가시면은 이제 PCBO 저번에 말씀드린 이제 A등급 이하 이제 회사체나 여선체의 어떤 발행을 돕는 어떤 그런 기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ABS입니다. 그게 이제 5조 원 확대되고요. PCBO. 네, PCBO. 네, 프라이머리 CBO라는 뜻입니다. 다음 게 크지? SPB 설립하는 거. 네, SPB를 설립해서 저신용 등급 포함해서 이제 회사채, CP, 뭐 전단체. 요즘엔 이건 잘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SPB 설립해서 미국에서도 하던 거 우리 한 거잖아. 그렇죠. 미국에서 하던 거. 근데 왜 인정 안 하냐고? 이 정도면. 저는 이제 거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야, 너 여기서 또 어찌 여기서 도덕적 해이 얘기하려는 거야? 네. 뭐 너 경제학자야, 네가 왜 이렇게 얘기해? 근데 그게 사실 이제 저희가 자원 배분을 말씀드릴 텐데, 그치. 그거를 이제 사실 효율적으로 하는 기능이 없잖아요. 정부는 이제. 야, 이렇게 이거에 대해 시각차가 나오는구나. 나 이거 보면서 야 마음에 든다 했더니 이게 이제 모로해절드라는 거네. 근데 왜냐면은 사실 이게 그렇게 좋은 정책이었으면은 평상시에도 해야 되고 이전에도 했었어야 되거든요. 비상 상황이니까 이거라도 해야지. 그렇죠. 비상 상황이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이제 뭐 사실 들을 말씀은 없지만 이제.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긴 한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저희가 자원을 배분해야 되는데 이제 자원이 이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에 좀 들어가게 되고 살려놔야 될 거 아니야. 일자리라도 만들고 하려면. 그렇죠. 이제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원을 저희가 이제 이걸 전방위적으로 뿌릴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부는 이걸 판별할 기능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대상이 되는 기업이 뭐냐면 7가지가 있는데요. 항공 요즘 최고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죠.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이렇게 해서 7대 기간 산업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나중에 플러스 이제 정유도 붙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이 기간 산업들의 어떤 뭐랄까 안정화를 위해서
자금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문제야. 말입니다. 이 기업들이 유동성 부족이 정말 구조적인 문제냐,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이냐의 문제잖아. 네, 일시적이면 맞습니다. 이게 순간 날려버리는 순간 일자리가 다 없어지면 경제가 점점 네거티브 피드백이 돌아가니까 뭐 남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싸우는 거 아니라 네. 사실은 주식자 입장에서 굉장히 환호하는데 의외로 그렇죠. 또 부정적인 분들도 이제 아카데미즘에서는 좀 안 좋게도 보시더라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이제 그동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실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문제여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보잉사의 예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그동안 이제 차입해서 뭐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했던 기업들에 대해서까지 어떻게 보면 기간 산업이라는 이유로 이제 지원하게 되는 면도 있고요. 근데 뭐 그거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단은 이게 사실 기간 산업이라고 잘 써 있긴 한데 이 기간 산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제 사실 방금 말씀드린 7가지 산업만 이제 기간 산업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뭐 섬유 산업도 최근에 상당히 업황이 안 좋은 상황인데 왜냐면 이제 이 섬유 산업들은 이제 보통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그 공장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산업을 뭐 여기 수입해도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자동차도 수입이 됩니다. 알았어. 그만해.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이게 뭐랄까 지원 대상의 어떤 언어의 모호성이 기본적으로 존재합니다. 그거 자체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결국에 제가 투자의 언어로 번역을 하면은 그 7가지 대상의 업종이 채권이 다른 업종의 채권보다 아웃퍼폼할 수 있을까요?라고 누가 물어본 겁니다. 근데 저는 제 생각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는 전 산업들이 지원 대상이 될 거다. 야, 따라서 이게 이게 뭐 또 엄청난 상당히 차별점은 도전적 질문을 하시는데 네. 자료는 결국 그 내용이었어요. 크레딧 이슈로서 그렇게 살려주니까 이게 좋은 채권이냐는 거잖아. 네. 그렇죠. 이게 어차피 다 마찬가지다 아니야 지금 이태원 형은 생각은. 네, 맞습니다. 차별성 없다. 네. 주식으로 보더라도 항공주 같은 거 할 필요 없다. 나쁘게 말하면. 약간 다른 얘기지만. 네, 약간 다른 얘기죠. 그래도 네. 그 얘기를 합시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분류 기준이 모호하고 해서 뭐랄까 전 산업들을 결국에는 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섬유 산업도 뭐 이번 뭐 기간 산업 안정 정확히 기준에 얘기하면 포함이 되지 정유는 안 들어가 있어요. 7개. 그러니까 23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플러스 뭐 그거는 이제 뭐 따로 여기다 뭐 지원을 하든지 뭐 그치. 네, 근데 7개는 포함 안 돼 있다고. 네, 7개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사실상 말장난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뭐 예, 이게 뭐 야, 너 7개가 누구 혹시 들을까 겁나는데 너 함부로 하지 마. 말장난이라. 근데 뭐 본질이 그렇습니다. 본질이 그렇고 이게 언어의 모호성이 지금 상당히 많은 상황이어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시장과의 아무래도 좀 주기적인 소통이 요구되는 상황이긴 하고요. 근데 뭐 본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결국에 본질적으로 정부는 이제 모든 기업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됐는데 결국에 신용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약간 이게 이상한 게 약간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신용불량자가 갑자기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심해 너. 그러니까 이게 뭐 비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게 뭐랄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레코드라든지 어떤 뭐 재무 구조라든지 뭐 재무 안정성 이런 쪽이 아니라 약간 일시적으로 누군가가 자금을 투입해서 부도가 안 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네. 이렇게 하고 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 네. SPB 설립해가지고 살려놓고 모으자. 근데 그게 뭐 전 세계적으로 하면 그게 맞는 건가라는 제가 그 반론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알았어요. 네. 계속합시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도 사실은 아시다시피 하워드 박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그분은 펀더멘털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반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드 막스도 굉장히 주식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렇죠. 네. 뭐 구실채권, 뭐 주식 좋아하시는 분.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인데 아무래도 좀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거기에 편승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고용 안정에 치중되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사실 휴지될 줄 알았던 채권이 네. 이렇게 누군가 뒤에 있다 생각 들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럼요. 심리적으로 엄청난 거 아니야? 사실 되게 불안했잖아. 이쪽 거래도 안 되고 다들. 그렇죠. 다들 이제 뭐 그거 익스포저 있으신 분들은 엄청 불안하고 그게 뭐 연쇄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부양이 될 거를 이제 뭐 좋은 면도 있습니다. 좋은 면도 있고 그런 어떤 전방위적인 부양을 통해서 이제 뭐 경기가 부양되고 한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좋을 거긴 하지만 이제 건전성 측면에서는 글쎄요. 이제 부채가 아무래도 많이 증가하게 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그 내가 당신 문장 중에서 네. 상당히 도전적이라고 항상 이제 말투는 점잖은데 내가 상당히 이태원 형을 좋아하는 걸 느낄 거예요. 방송할 때. 왜냐면 나랑 비슷한 성향이 있거든. 네. 굉장히 공격적이고 소소견 좋아하는데 이 문장이었어. 1000명의 고용 안정이 50명의 고용 안정보다 우선해야 되는 논리 근거가 빈약하다. 네.
야, 너 맞는 말인데 그런 말 아무나 하면 안 돼. 왜요? 왜요? 하지? 너. 맞지 않나요? 근데? 맞지.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너가 논리로 모든 걸 할 수는 없는 거라니까. 천매의 고용한 적이 더 중요하지 태우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요? 알았어, 싸우지 말자. 오케이.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과거에 어떤 97년에도 이제 뭐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금융회사 부실 관련해서 예금보험공사에 이제 기금이 설치됐었고, 그리고 2008년도에도 뭐 비슷하게 구조조정 관련해서 기금이 설치됐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정부의 지급보증체 형태로 채권이 발행될 거고,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좀 국채상의 수급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치. 1차 추경, 뭐 2차 추경도 국채 발행이 지금 많아질 거니까. 네. 긴급재난지원금도 이제 사실은 맨 처음엔 70%만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전 국민 다 하기로 하면서 어떨 것 같아요? 국채 지금 수급이? 수급은 사실 안 좋죠. 그게 지금까지 확정된 발표만 해도 국채만 해도 제가 알기로 한 23조 규모. 난 혹시 금리 튈까봐 걱정이야 그게. 그게 이제 튈 만한 요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장기 금리는 사실은 잘 않겠지? 예, 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지금 전혀 우리가 구조적 저금리에 대해서는 다들 별일 없을 거로 보고 있지만,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약간 찝찝한 게 다들 국채 발행들이 많아지니까 네. 지금 이게 오케이 그건 다음에 얘기할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응해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아무래도 좀 결국 채권 단순 매입을 할 수밖에 없겠죠.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공개 시장에서 채권을 사고, 이제 그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뭐 재정의 화폐화처럼 돼서 뭐 인플레이션이 나중에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어떤 우려가 그것까지 가면 이제 나중에 이제 소위 매크로한 이슈가 인플레이가 나올 거, 디플레가 아닌 인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거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매크로한 논리적 로지컬한 순서를 쫓아가다 보면, 근데 이건 너무 시기상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렇죠. 네, 지금은 너무 시기상. 예. 그건 우리가 어떤 이슈를 말을 할 때는 그거를 논리적으로는 가지만 얘기할 때가 있고 네, 뒤에 맞습니다. 고민할 시기가 있는데 그건 너무 성급한 고민이고. 맞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지금의 고민의 핵심은 스프레드야 여전히. 네. 그 얘기 좀 해줘.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3년물 이상으로는 아무래도 특히 장기물 같은 경우는 특히 5년, 이게 왜냐하면 5년물이 좀 그런 게 심했는데 이게 5년 동안 기금 안정 채권이 이제 운용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5년물 국고채 5년물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좀 수급상으로 좀 불안한 모습 보이면서 이제 좀 뭐랄까 금리가 올라가고 다른 말로 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제 결국 크레딧 채권 투자자들은 이제 아무리 이제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런 우호적인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금리가 상승해 버리기 때문에 이런 상쇄 효과가 생겨서 이제 채권 가격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별로 변화가 없는 그런 어떤 디메리트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정부 정책에 좀 안 좋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더 나설 수 있다. 한국은 사람들이 똑똑하거든.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길게 봤을 때 어떤 정부가 재정을 써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을 얘기했지만, 우리 옛날에 거시경제학 책에서 기본적으로 배웠지만은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아니야? 네, 맞습니다. 구축 효과. 구축 효과잖아. 그러니까 구축 효과에 어느 때보다 교과서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지금 네. 정책 효과가 좀 뭐 정책 무용성까지는 아니지만은 그게 반감될 수 있다는 그치, 말씀. 반감은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이 논쟁이 나 올해 또 이게 매크로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여하튼 지금 내가 궁금한 그거는 이제 다음에 우리가 좀 어떤 단계에서 논의하는 어떤 네. 재미로 하는 거고, 당장 내가 궁금한 건 태훈아 계속 네. 말했지만 네. 연체 하여튼 발행되고 있고 네. 최고시장 안정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네, 많이 안정이 되고 있고 이제 단기물 위주로. 근데 왜 잘 안 내려오니 그게 좀 구조적으로 그런 면이 매일 있고요. 첫 보는데 번째. 예. 생각보다 안 내려오더라고. 네, 잘 안 내려옵니다. 왜냐면 이제 아직까지 좀 조심스럽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제 좀 뭐랄까 트리거가 있어야 사실은 이제 사고 싶어질 텐데, 그러니까 다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관망하고 이렇게 관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고 있어서 관망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그럴 거야. 예. 내가 무슨 아무튼 뭐 다들 이제 매수는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뭐 괜찮을 것 내 같은데. 생각에는 머릿속에서 이 정도 내려왔겠지 하고서 예. 딱 봐. 네. 그럼 업데이트해서 보면 뭐지? 네. 왜 가만히 있지 하는 느낌이 네. 있단 말이야 내가. 그럼 당신은 채권에 있으니까 왜 그런 줄 잘 모르. 채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조금 더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아니면 내 기본적으로 생각에는 거래하기가 힘든 거 아니야?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거래하기 힘든 거는 아닐 것 같고요. 근데 그러니까 굳이라는 말이 많이 듭니다. 굳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뭔가 시작됐을 때 이게 더 뭐랄까 어떤 스노우볼 효과가 그러니까 온도차가 느껴지는 거야. 주식시장은 상당히
포지티브한 거를 네. 빨리 반영해 가고 있는데 채권에 있는 애들은 지금 보니까 급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갭이 벌어진 느낌이거든 지금. 이게 네. 좀 그러니까 주식은 너무 빨리 간 것 같고 채권은 너무 안 움직여서 채권 쪽이 좀 스프레드가 내려오면서 주식이 좀 주춤해지면 이게 좀 균형을 잡을 것 같은 느낌도 내가 좀 있어서. 글쎄요, 근데 저는 그건 일단 기본적으로 펀더멘탈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여전하다라고. 그러니까 채권에는 저녁에 펀더멘탈 먼저 보는 친구들이니까. 네, 그래 너희들이 로지컬해. 네 알았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 로지컬합니다. 하여튼 이거 한번 절대로 안 줘요 여기. 그래 그래서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싱글 A 등급 회사채들이 이제 발행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좀 좋게 많이 발행이 되면은 앞으로도 좀 많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회복 과정 중에 있긴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이제 우호적이다. 다만 이제 시기는 이제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월달 말에 금통위가 있거든요. 28일날.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 그 전에 한 1, 2주 전에 정도에 많이 좀 회복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당장은 이제 약간 플랫한 느낌이고요. 그래서 갑자기 오히려 약간 주식처럼 확 금리가 꺾이는 어떤 갑자기 뭐 채권 가격 급등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좀 연출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번 주도 발행 시장 보니까 여전히 뭐 은행채 정도까지가 좀. 네, 은행들은 이제 활발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채들은 발행이 잘 되는 것 같고 네. 여전채나 회산채는 여전히 아주 좋은 거 외에는 좀 만만치 네, 않고. 만만치 않죠. 예. 여전채가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 내가 왜냐면 여전채는 증권사들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내가 리스크 관리 차에서 나도 관심이 많고 네. 생각보다 안 내려와서 그렇죠. 내가 매일 아침에 그건 체크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도 연휴 앞두고 있는데 아침에도 뭐 이쪽 관련해서 약간 아까 미팅이 있어가지고 회사 차원에서 뭘 보다가 느꼈던 거는 되게 지금 관망하고 있구나. 네, 맞습니다. 주식에 비해서 온도차를 확 느꼈기 때문에 내가 연휴 전에 좀 약간 워칭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근데 5월달 넘어가면은 결국에는 뭐 좋아지지 않겠어? 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정책이 나갔는데. 그러니까 나는 아까 봐봐 당신도 지금 정부 정책 이 정도의 정책이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나라의 과거치고는 상당히 공격적인 정책이 나온 거야 이번에. 네, 공격적인 정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부담이 될까봐 저는 두려운 거죠.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기축통화국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우리나라가 미국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나라인데 뭔가 이런 지금 얘기하시죠. 뭔가 흉내라기보다 뭔가 학습한 걸 탁 했는데 한국은행 내에서는 반대가 심했을 것 같아. 네, 맞습니다. 내 생각에는 중앙은행 내에서는 이거 상당히 거부감들 심했을 것 같고 기재부도 최근에 국채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심할 것 같아 느낌에. 네, 맞습니다. 그 뭐 언론에서는 막 까기만 하지만 사실 난 무슨 말하는지는 알겠거든. 기재부에서 왜 저러는지도. 근데 물론 우리가 재정이 굉장히 건실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 솔직히 말해서 뭐 이것저것 합쳐서 계산해 보면 또 다르지 않냐? 그것까지 제가 잘 그래? 건전성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보기에 따라서는. 네, 네, 보기에 하여튼 따라서는 뭐 예. 근데 또 이거는 뭐 추후로 재미로 얘기하도록 하고 채권 시장 쪽도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다는 정도로 요약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예. 이것도 이리 오너라 인형이죠. 예. 예. 이리 오너라, 이리 오.